하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라는 영국 속담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과가 얼마나 건강에 좋으면 이 속담을 검증하려는 미국의 논문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좋다고 생각했던 사과 속에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사과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청산가리와 같은 위험한 성분을 섭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 사과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고 해서 챙겨 먹었지만 이것을 알고 나선 사과를 보다 꼼꼼하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소 자주 보던 이런 사과를 먹으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사과를 더욱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엄마 아빠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엄빠 건강연구소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주의할 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 사과 속 청산가리. 사과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시안 배당체가 들어있는데 사과씨를 씹으면 청산가리 계통의 시안화물이라는 독성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라면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할 텐데 싶으실 겁니다. 다행히도 성인이 사과 10개 들어있는 씨를 모두 씹어 먹어야 치사량에 도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문제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성인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어린아이는 독성에 약하기 때문에 사과씨를 씹어 삼키지 않도록 알려주고 애초에 씨를 제거하고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의할 점 두 번째, 갈변 사과. 사과를 먹다 보면 잘 먹다가 꼭 몇 조각씩 남게 됩니다. 버리는 게 아까워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과 껍질은 사과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껍질에 흠집이나 금이 가게 되면 노출된 부분부터 사과가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갈변된 사과가 위험한 이유는 섭취했을 때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입니다. 적절하게 생성될 경우 체내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유해 성분을 파괴하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양이 증가하면 오히려 인체를 공격하는 물질이 되는데요. 이렇게 활성산소 농도가 증가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산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산화스트레스는 만성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암, 노화 및 신장질환 등을 일으키는데요. 그중 가장 무서운 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변을 막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소금물, 설탕물, 식초에 담그기, 스테인리스 칼 사용, 산소 접촉 최소화, 레몬즙 뿌리기 등이 있으나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사과 본연의 맛이 변하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잘라서 남기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의할 점 세 번째, 저녁에 먹는 사과. 사과의 유기산은 소화를 촉진하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페틴은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유기산과 페틴은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산은 말 그대로 산의 한 종류로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식이섬유는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저녁에 사과를 먹고 속이 불편해지게 되면 수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사과뿐만 아니라 신맛 나는 과일이나 저녁 늦게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수면의 질을 하락시키는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소화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사과를 섭취해서 나쁜 것보단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취침 3시간 전부터는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 네 번째, 사과 코팅제. 예전에는 사과를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유동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해서 매끈하고 반짝거리게 광코팅을 했는데요. 유동파라핀이 인체에 흡수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비타민 A, D, E 등의 기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대부분의 과수원에선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사과에 뭔가 칠해놓은 것처럼 매끈한 경우가 있다면 과일 전용 세제를 이용해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궈놨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면 되는데요. 사과 껍질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노인분이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왁스 코팅된 사과를 발견할 경우 껍질을 제거해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처음 구입할 때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사과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과를 매일 먹을 경우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의 효능 첫 번째, 항암작용.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인 페틴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붉은색 사과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대장 내에 머무르는 동안 장내의 항암물질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사과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플로레틴, 다당류는 대장암을 완화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을 주입한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에는 사과 추출물을 먹이고 2그룹에는 먹이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사과 추출물을 먹이지 않은 2그룹 쥐 81%에서 치명적 유방암인 선암이 발생했고 사과 추출물을 먹인 1그룹 쥐에게선 선암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사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로 통칭되는 식품 속 페놀 화합물이나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종양 증식 억제 작용을 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의 효능 두 번째, 당뇨병 예방. 사과의 폴리페놀은 항당뇨 작용도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억제, 고혈당 완화, 염증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당류를 단당류로 바꾸는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억제하는 건 당뇨약으로도 개발되어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인 18만 명을 대상으로 제2형 당뇨병 발병 리스크와 식사 형태 사이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사과, 포도, 블루베리를 주 2회 먹은 사람은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2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실린 리뷰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인슐린 생성을 자극하고 혈당이 급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폴리페놀을 포함한 식단이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의 효능 세 번째, 심혈관 질환 개선. 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 속의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지 못하게 하여 혈압을 관리하는 데에도 아주 좋은데요. 또한 에피카테킨이라는 성분은 뇌졸중 발병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4주 만에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4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에서 60세 성인 51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했는데요. 1그룹은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게 했고 2그룹은 사과 한 알 분량의 폴리페놀이 함유된 보충제를 먹였으며 3그룹은 가짜 보충제를 먹였습니다. 그 결과 1그룹의 경우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40%까지 낮아졌으며 2그룹도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요. 3그룹은 예상했던 대로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 네 번째, 면역력 및 호흡기 강화. 우리는 사시사철, 꽃가루, 황사, 바이러스, 미생물 등 각종 이물질들이 체내로 침입해 오는데요. 사과에 포함된 파이토케미컬은 외부의 병균을 방어하며 계절적인 감기, 독감, 체내에서 질병 등과 싸운 흔적인 염증을 줄이고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많이 언급되는 비타민C 함량도 높아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사과는 안토시아닌, 프로시아니딘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기관지와 허파 등 호흡기 기능 향상 효과가 있어 호흡기 질환에 좋은데요. 영국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의 연구 결과 일주일에 2개 정도의 사과만 먹어도 이보다 적게 사과를 먹는 사람보다 천식 발생의 위험을 약 22에서 23%가량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천식 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라 밝혔습니다. 사과의 효능 다섯 번째, 비만 개선. 사과는 섭취 시 포만감을 주는데요. 사과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포만감에 비해 칼로리는 낮습니다. 사과의 높은 포만감은 수용성 섬유질이 소화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데요. 또한 사과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간의 포도당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로 지속되면 몸속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로 변화하기 때문에 사과를 섭취하면 혈당 조절로 인해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사과의 효능 여섯 번째, 변비 및 노화 예방, 피부 개선. 사과에는 펙틴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펙틴은 식이섬유 중 하나로서 고기를 섭취할 때 증가하는 지방질을 흡착하여 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장운동이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먹으면 심한 변비뿐만 아니라 설사에도 효과적인데요. 펙틴은 사과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연구한 사과 펙틴 섭취에 의한 알레르기 등 생활습관병 예방에 따르면 사과 섭취로 사람에게 유용한 비피더스균 비율이 섭취 전에 비해 15%나 증가했는데요. 비피더스균은 장내 유해균의 발육을 억제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변의 악취가 줄어들며 변 중의 식이섬유 및 수분량 증가와 변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영국 식품연구소 연구팀은 폴리페놀 성분을 따로 추출할 수 없는 과일인 사과, 복숭아를 분석한 결과 폴리페놀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포도 같은 과일보다 최고 5배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폴리페놀은 산화를 억제하는 활동을 하며 항암, 미백, 노화 방지 등의 기능을 하는데요. 사과 추출물의 미백 및 주름 개선 효과. 연구 논문에 따르면 사과는 항산화 미백 및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도 높다고 하니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를 위해선 사과를 매일 드셔야겠습니다. 사과의 효능 일곱 번째, 장 건강 개선. 사과는 우리 몸에 유익한 장 박테리아의 수를 증가시키고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덴마크 국립식품연구소 연구팀은 사과의 주성분인 펙틴이 소화기관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요. 연구팀은 쥐 실험에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에게만 사과, 사과주스 등 펙틴이 많이 함유된 먹이를 장기간 줬습니다. 실험 결과 사과를 섭취한 쥐들은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박테리아가 늘어났는데요. 또한 이 박테리아들은 단세쥐방산을 만들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적정 산도를 유지하게 하고 장 내막세포의 중요한 연료가 되는 부티르산이라는 화학물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펙틴은 체내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외부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오늘날 무조건 섭취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과의 좋은 점이 너무 많아 7가지나 설명해드렸어요. 저는 아침에 사과 1개 먹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과일을 좋아해서 사과를 먹는 건 좋은데 아침에 사과 깎기가 참 귀찮더라고요. 보통은 껍질째 먹지만 가끔 깎아서 먹고 싶을 때 이런 기계 한번 사용해보세요. 광고는 아니고 정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인데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한번 이용해보시면 사과 하루 1개 챌린지를 조금 더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소한 팁도 전해드렸고요. 오늘 알게 되신 내용을 생활에 꼭 적용하셔서 사과의 좋은 성분을 바르고 맛있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 행복입니다.